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 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3월 4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6 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 서명하며 약 2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함께 교육, 교통, 정신건강, 공공안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퍼스트레이디 마티 캠프, 버트 존스 부지사, 존 번스 하원의장, 상하원 예산위원장인 블레이크 틸러리와 맷 해쳇, 헌법기관 공직자 및 조지아 주의회 의원들과 함께 HB 973 예산안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수정 예산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돈이라는 원칙으로 책임 있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지아는 현재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부채 대비 수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상기금도 약 3개월간 주정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포함됐으며 교육과 공공안전, 교통인프라, 농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도 담겼습니다. 교육 및 인력 개발 분야에서는 조지아 최초의 필요 기반 장학 제도인 드림스 장학금 프로그램을 위해 3억 2,5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캐리어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에 600만 달러가 투입되며 조지아 대학 시스템과 기술대학 시스템 프로그램 확대도 지원됩니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충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배정됐으며 교정관 추가 채용을 위해 97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됩니다. 또한 조지아 공공안전국 본부의 K9 훈련시설 건설을 위해 1,500만 달러가 지원되며 재향군인을 포함한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5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4억 900만 달러가 투입돼 새로운 조지아 지역 정신병원 설계 및 건설이 추진됩니다. 교통인프라 투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헨리 카운티 구간 I-75 익스프레스 차선 연장 및 양방향 확장에 16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고 SR 316 인터체인지 개선에 1억 8,500만 달러, 농촌 교량 보수 및 교체에 1억 달러, 지방도로 유지보수 보조금에 2억 5천만 달러가 각각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산업부지 개발 보조금 1,500만 달러, 조지아 환경금융청의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3,500만 달러, 목재산업 지원을 위한 조지아 산림혁신 이니셔티브에 89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택재산세 개편 헌법 개정안이 하원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조지아 하원은 3일 약 2시간 이상에 걸쳐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약 99대 73으로 부결됐습니다. 다만 하원 규정에 따라 재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해당 안건은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조지아 헌법을 개정해 주거용 주택재산세 구조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홈스테드 옵션 판매세 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판매세로 재산세 수입을 일부 대체하고 2032년까지 주거용 주택재산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새로운 세금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인 최소 120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표결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해당 기준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6일 금요일이 크로스오버 데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법안이 다른 의회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마감일로
이 날짜를 넘길 경우 해당 회기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한편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은 이날 둘루스 대표단과 함께 조지아 주청사를 방문해 해당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박사라 시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구조와 교육 재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크로스오버 데이에도 다시 주청사를 방문해 관련 논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베로 카운티에서 발생한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인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유죄 판결을 받자 지역사회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로 카운티 보안관 저드 스미스는 3일 배심원단이 콜린 그레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정의가 실현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그레이에게 총 2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가 아들에게 총격에 사용된 SR-15 소총을 사주고 접근을 허용한 점을 주요 책임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9월 4일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조지아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총격 당시 학교에 가족이 있었던 시민단체 체인지 포치의 활동가 레일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좋은 소식이다. 이제 부모들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사건 당일 학교에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디나 바이아다라스는 그는 무기를 구입했고 아들은 그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이미 여러 경고 신호가 있었다며 부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보안관 역시 폭력적 성향을 보이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며 문제의 신호와 정신건강 문제가 보일 때는 절대 위험한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로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서 희생자와 학생, 교직원들을 추모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2024년 아팔라치 고등학교 비극 이후 지역사회는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연대와 배려, 강인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레일라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총기 관리와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며 총기 문제와 청소년 정신건강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호 애틀랜타 총영사는 3월 1일 샬롯 한인회가 주최한 제107주년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대독하고 참석한 동포와 한글학교 학생들과 함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총영사는 6.25 참전 용사인 월터 L. 페짓과 로랜드 벨레테트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평화의 서도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샬롯 한인회는 고령의 두 참전 용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념식 이후에는 샬롯 교민과 함께하는 총영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준호 총영사와 손수정 동포영사가 참석해 샬롯 지역 동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총영사는 영사관의 주요 업무와 동포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교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민들도 한인사회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김대환 부총영사는 컬럼비아 한인회가 주최한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대독하며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0년대 말 발라드 황제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 변진섭이 애틀랜타 한인 시니어들을 만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발라드의 레전드로 꼽히는 변진섭은 3일 오전 둘루스에 위치한 청솔 시니어 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센터를 찾은 변진섭은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공연을 앞두고 애틀랜타를 방문하게 된 소감을 전했습니다. 회원들은 변진섭의 대표곡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노래를 사랑해온 시니어 회원들은 직접 만나게 돼 매우 반갑고 감격스럽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청솔 시니어 복지센터의 조우성 상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발라드 가수 변진섭이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변진섭은 4일 오후 8시
애틀란타 콜리세움에서 콘서트 희망사항을 열고 애틀란타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희망사항, 너에게로 또다시, 새들처럼 등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온 대표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월 4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